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흘간의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치고 오늘 신년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미국이 북미 대화를 불순하게 악용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일 수도 있다라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자 저희가 지금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었는데 전원회의 나흘 동안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전원회의 녹취 발언 함께 보시고 본격적인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전략무기 개발 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내부 환경이 병진의 길을 고를 때에나 경제건설에 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 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의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이 메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셨습니다. 예, 전원회의 나흘 동안 이루어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좀 정리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신년사 보통 9시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10시 13분 지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어떤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흘 동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전원회의 그리고 신년사 아직 발표가 안 됐고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북한이 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로 와가지고 신년사는 뭐 거의 육성을 했죠. 했었죠. 네. 보통 빠르게는 한 15분, 또 늦게는 한 30분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때 실질적으로 녹화 방송을 한 것은 9시 한 적도 있고 9시 반 한 적도 있고 12시 반에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예. 당시에는 북한 표준시를 중심으로 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육성 전에 과거 김일성 시대 57년경이던가요. 한 번 딱 이 신년사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축가연설로 대체했죠. 네. 그런 경우할 때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2시까지 사항을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신년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대체할 것인지 예.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로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 발표를 좀 대체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예. A4 용지로 약 11장 정도의 분량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신년사에 담는 사회주의 건설, 그다음에 경제 건설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신년사가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전원회의의 결과물로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신년사를 대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쨌든 저희가 좀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네. 일단은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방금 전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육성 신년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직은 뭐 확정 아닙니다만 나흘간의 전원회의로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부분요? 그렇습니다. 이 전원회의가 이 의사결정기구로서 북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뭐 결정서도 채택됐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외 정세에 대한 보고
예. 그다음 투쟁 방향 여기서 다 밝혔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년사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전원의 결과를 신년사 대체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중요한 점은 앞으로 뭐 계속 우리 토론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네네.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적인 내용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장기전에 대비하자. 장기전 대비하자.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예. 아마 이 전의 결과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자력 경쟁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족한다면은 핵 능력, 핵 고도화 그러니까 핵 억제력 강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게 보이고 네. 이러한 자력 경쟁과 핵 억제력 강화에 있어가지고 투쟁 방향은 정명 돌파전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특히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보니까 지금까지 뭐 대화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네. 대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주고 특히 그 핵능력, 핵 억제력 강화 관련해 가지고 이 앞으로 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응에 따라 가지고 강도를 점점 높여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서 좀 더 특징이라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 비판적이 있지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검명 비난이 없다는 거 하나 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 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원에서 우리 측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다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건 좀 봐야 되겠지만 부정이라면 패스의 개념일 테고 긍정이라면 저는 뭐 네. 제가 두 가지입니다. 아마 신년사를 한다면은 신년사에서 대남 관련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남겨 부분은 알겠냐 보여주고 네. 만약 신년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니까 미국하고는 대결하되 예. 좀 뭐랄까 남측하고는 대화의 여지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우정엽 센터장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지금 작년에 북한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뭐 우리에 대해서 좀 나쁜 말을 쏟아낼 때도 이제 북한의 관료들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어떻게 보도 형태로 밝힌 이번 결과물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좀 뭐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2018년 그리고 2019년에는 아주 특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와의 관계, 평창 올림픽 참가라든지 아니면 남북 경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신년사에는 뭐 그 정도는 포함될 수 있지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뭐 그 한국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뭐 특히 뭐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저기 방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북미 대화를 불순하게 악용하는 것을 절대 허용치 않겠다. 미국이 적대 정책 처리할 때까지 전략 무기 개발 계속 진행하겠다.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하지 않는 것. 그 부분이 이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 내놓은 입장들을 보면 이제 미국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이 강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미국과의 이제 실무 협상보다는 앞으로 무언가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것 예.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담판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북한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세 차례에 걸친 만남과 협상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는 여전히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북한의 지금 이런 강경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미국은 그 기존의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 단계 이 북미 간의 주고받는 말이랄까요? 이걸 놓고 볼 때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 중앙회 전원회에서 새로운 길에 대해서 직접 언급 없었지만 또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미국이 북미 대화를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악용의 이 나름대로 분석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미국이 외형상으로 북미 대화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 보이고 또 하나는 외형상으로는 대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전복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보이고 특히나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새로운 선법 전환이라면서 미국에 압박했잖아요. 이런 선상에서 아마 지난해 11월, 12월 이 미국의 반응을 보면은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도 무슨 로켓맨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일극이 더 많다든지 상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거 볼 때도 아마 미국도 북한의 이런 강경 노선에 대해서 맞대응 강경하게 나가겠다. 특히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11월 달 하더라도 상당 부분 뭡니까? 정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거 도입해가지고 감시를 했잖아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지금 북한과 미국 모두 각자의 길을 가면서 강인한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노이 그 결렬 이후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그동안 본인이 행하고자 했던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없었는데 네. 그게 좌절되고 나니까 상당히 적지 않게 당황을 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현재까지 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만 북미 간의 관계가 좀 요원하지 않다는 걸 굉장히 좀 본인도 상황 인식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메머드급의 당대회급 수준의 어떤 전원회의를 개최했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해를 맞아서 국민들에게도 뭔가 미국과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를 조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좀 불안한 마음이랄까요? 뭐 좀 이렇게 어떤 쫓기는 마음으로 굉장히 급박한 마음으로 이 전원회의를 길게 하면서 국민들에게도 대내적으로도 전할 메시지를 좀 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번 메머드급 당대회급 수준의 어떤 전원회의의 어떤 기간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이 북한이 한 이 당 중앙회 전원회의 보통 한 4일, 5일이라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 과거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국내외 정세가 상당히 엄중할 때 한 5일 정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1953년이죠. 그 당시에는 한국 전쟁이 끝난 그 직후죠. 시점에 예, 그러니까요. 그 상당히 그 엄중한 시점 아닙니까? 네. 그때 한 5일 정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62년도에 중국과 이 소련 간의 일종의 뭡니까? 갈등 분재. 네. 그 바로 직전에 그 당시에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었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 한 5일 정도 했고. 예. 또 그리고 80년대 말 90년 초에 공산권의 붕괴 또 소련 해체 이런 상황에서 탈냉전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엄중한 시기였잖아요. 그렇다면 90년 아마 그 당시에도 한 5일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5일은 아니지만 4일간 했죠. 그렇죠. 이것은 국내 정세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고 네. 그 결과 또한 우리가 이미 예측한 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 제재는 지속될 것이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장기전에 대비하자. 그 차원에서 핵심적인 것은 경제적으로 자력 경쟁 또 정치 군사적으로 핵 억제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화로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러한 두 가지의 노선에 있어 가지고 정면 돌파하겠다. 네. 북한에서 경제가 어렵고 이 경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체제 안정과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엄을 강조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면 인민생활 향상을 상당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인민생활 향상 부분이 거의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압박 제재 여기에 대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다시 말해서 인민생활 향상하면 뭔가 내세워야 되는데 내세울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을 다 감안해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좀 뭐랄까 이 북한이 내부적으로 좀 체제 결속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도 미국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결할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가 담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과가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허리띠 졸라매자. 뭐 이런 어떤 뉘앙스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뭡니까 이 북한 인민생활 향상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도록 하겠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런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 하면 미국과 국제 압박 제재 이에 대해서 충분한 정신무장을 하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신년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전원회의에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 뿐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검색어 1위기도 하거든요. 이 전략 무기가 과연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략 무기라는 것이 사실 뭐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단거리 미사일 같이 우리가 전쟁, 작은 전쟁 규모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전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 그리고 뭐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무기를 우리가 전략 무기라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이 말하는 이제 전략 무기라는 것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뭐 완성을 아마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제 한 2년간 이제 시험 발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과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느냐, 네. 어느 정도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던 만큼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능력을 과시하겠다라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양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전략적 무기 이 부분이 어떤 좀 내용일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식 표기하고 우리식 표기가 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전략 자산 이렇게 네. 하면은 뭐 B-50이라든지 뭐 B-1B라든지 네. 또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뭐 이러한 그 B-50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방금 우리 이제 우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핵탄두와 관련된 적어도 중장거리 그래서 중거리 하면은 SLBM도 포함되겠죠. 네. 또 그리고 이제 이 ICBM 이런 부분이 아마 전략 무기에 대해 포함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뭐 신년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네. 없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주민들에게 대내적으로 발표를 했던 형태가 그 신년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뭐 전원회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발표문 정도로 이제 가름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예상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에서 신임연사 하면은 그 한 해의 국정 방향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라든지 노동당 간부들의 일종의 생활 지침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신년사를 하지 않고 이런 전원회의 개최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전원회의의 결정서 내용 이것이 어찌 보면은 북한 주민들의 최적 결속을 이끄는 그런 하나의 방도들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또 우리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2시까지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년사는 좀 더 발 대목이 때문에 보여지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원회의 주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서 토론하고 채택까지 했다는 측면에서 네. 신년사도 이 분야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단지 전원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민생활 향상 부분 하나. 그다음에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의 우협력국 여기에 대한 하나.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대남 분야 이것이 빠지기 때문에 혹시 신년사 한 다음에 이러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원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 네. 지금 뭐 길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게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원조를 받는다더라도 그게 단기적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력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은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그게 사실은 좀 요원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 3년간의 이제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이 이제 인민 생활의 향상이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뭐 이례적으로 사과와 같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전원회의 결과물을 보면 이제 뭐 승리를 확신하지만 그러한 승리라는 것이 이제 고통과 이제 투쟁 없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장애와 곤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 만약 신년사를 하게 된다면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미국이 조성한 이러한 외적 환경 때문에 여의치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내부 단결, 자력 갱생 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오히려 방향이 조금은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번 전원회의에서 일단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제 양 예.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이 남측에 대한 직접 언급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 언급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측 아니면 일본 측을 겨냥한 용어가 보여지고 예, 예. 특히 이런 중요한 전원회의 결정서 결과 부분에서 남측이 뽑았다, 빠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화에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대화라는 것을 어찌 보면은 이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어쨌든 간 이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뭐랄까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주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특히 지금까지 비핵화,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왔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두 건의 남북 정상회 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북측의 대화 제의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여기에 전에서 강조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전략 무기 도입 부분하고 네. 한미 군사 훈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뭡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도 중요한 부분이만도 이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한반도에서 이 한미 군사 훈련 여기에 대해서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전략 이 자산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결정 내려가지고 네. 이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된다 하면은 지금까지 북미 간 대화 추진 동력에 다시 활기를 넣을 수 있는 중재자, 예. 촉진자, 더 나아가서 주도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